네, 안녕하세요. 풍산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10% 가까운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대로 상승을 이어간 게 아니라 넥스장과 본장에서 굉장히 강한 하락이 발생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풍산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고, 아니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데 방산주인 풍산이 도대체 왜 못 가는 거야? 의아해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풍산이 마이너스 5% 가까운 하락을 보여준 이유와 앞으로 풍산의 주가가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 건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같은 경우에는 풍산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는, 의아해하고 계시는 풍산 주주분들이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풍산 종목 분석 영상으로 매일 찾아뵙고 있으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풍산 화이팅, 신고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산이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외인들의 이탈이 발생됐다고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외인들이 풍산에서 매도를 던진 이유가 과연 풍산이 고점이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이 어땠었냐고요.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외인들이 강하게 매도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또 한 번 3조 5천억을 매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외인들이 매도를 던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물가의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 굉장히 안 좋게 나온 상태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던져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죠. 증시 시장에서, 특히 신흥국 시장인 한국 시장에서 강하게 매도를 던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의 이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환율이 치솟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풍산에서 외인들이 매도를 던진 이유는 단순히 풍산이 고점이어서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신흥국 시장에서 자본의 이탈이 발생되면서 만들어진 하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그러면 코스피에서 100종목이 빠졌으면 100종목이 다 빠졌어야지 왜 올라간 종목은 있고 풍산만 강하게 하락한 건데, 얘기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의 이동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남아 있다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풍산이 탄약 사업을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본사 측은 당연히 부정을 했죠. 하지만 풍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0년대에 지분 매각을 부정하고 있다가 2개월 만에 말을 바꾸면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지분 매각을 진행했던 회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투자은행인 아이비나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지분 매각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경영권 승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류진 회장의 아들은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한국에서 방산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산업 특성상 경영권 변동 시 정부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외국인이 방산기업 지분을 취득하거나 경영권에 참여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의 승인 및 보안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요. 이 보안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당연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탄약 사업을 매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풍산 입장에선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비와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풍산이 언제라도 지분 매각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강하게 매도를 던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풍산이 고점이라고 얘기 드렸나요? 아니죠. 왜냐면 아직까지 전쟁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처럼 장 초반에 수급이 쏠리면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심화될 때마다 강한 상승 구간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번 종목 분석 영상에서 분명히 얘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아마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따라오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초반 대응 잘 해나가셨을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실제로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똑같이 사측에서 매각을 부정을 했다가 2개월 만에 매각에 나선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 추가적인 상승 구간 속에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차익 실현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풍산에서의 고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인들의 수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풍산 강한 상승 구간 한두 번 더 보여줄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외인들의 이탈이 발생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점에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저번 풍산 종목 분석 영상에서 분명히 얘기 드렸었고 같이 대응하고 있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대응 분명히 잘 해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외인들의 이탈은 장 초반부터 찍혔으니까. 물론 아직까지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공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방산 섹터로 수급이 충분히 쏠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리도 막연하게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윗구간에서의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냐면 풍산에 방산사업 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외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쏠리면서 방산 섹터에서의 강한 상승이 풍산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고점에서 매도를 던지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구간 속에서 더 이상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급을 보면서 고점에서의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이러한 신호가 만들어질까요? 아니라고요.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주포 세력인 외인들이 더 이상 비중을 늘리지 않고 개인들의 매수세에 손바꿈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만들어진다고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응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풍산 같은 경우에는 종목 분석 영상 다뤄드리는 만큼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과 같이 고점 대응 잡을 거니까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풍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할 수 있게끔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물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100% 정답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최고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매도는 이건 완전 신의 영역이죠. 누구를 앉혀놓고 해보라고 해도 못 잡는다고요. 하지만 수급을 보면서 기준을 가지고 글로벌 시황을 읽어가면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들은 해나갈 수 있는 거고 외인들의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의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풍산에서는 우리가 정답과 가까운 선택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과 고점 대응 해나가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풍산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리고 있어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풍산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 대응할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풍산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어요. 최근에 전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테마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전쟁이 종결되게 됐을 때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자본에 움직이게 됐을 때는 더 이상 테마주가 아니라 주도주로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섹터의 주도주가 로봇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가는 이미 상승을 한 상태인데 트럼프의 리쇼어링 때문에 안 그래도 인건비가 올라간 상태예요.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유가를 낮출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테슬라 옵티머스 공개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수급은 로봇 섹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풍산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까지 꼭 받아가세요.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온 종목이니까 종목 명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면 로봇 섹터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만 확인한다면 저점에서의 기회 잡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 종목을 모르고 있다 올라가고 나서야 결국 이 종목이 좋았구나 후회하는 거라고요.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점에서 기회를 잡아서 이 수익률을 챙겨갔을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종목을 알고 있다가 자본시장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나오자마자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그 수익률을 챙겨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풍산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CES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단순한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웨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웨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도 놓치고 현대 오토웨버 구경만 하셨다면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HL 만도, 현대 오토웨버를 놓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 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HL 만도, 현대 오토에버 눈앞에서 놓치지 마시고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